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이라고 하는 거, 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겐이 좀 많이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다양한 겐들을 많이 살펴봤었는데, 올해는 좀 줄여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이 2014년도에 이제 이안 구펠로우가 이제 제안을 했죠. 2013년 말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 나와서 발표된 거는 이제 유립수에 발표된 건 2014년인데,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연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를 살펴볼 계획인데, 스타일계는 뭐 뺄까 해요. 네, 뭐,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보고, W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생성 쪽도 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미지 생성에는 이제 요즘에 겐은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오디오 쪽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겐들에 대한 그 구현들 여기 가시면은 케라스로 만들어 놓은 겐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300개 정도 되나? 뭐 예전에 봤을 때 그 정도 숫자가 되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겐이 어떤 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소타 모델이었어요. 굉장히 선명하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빠르게 생성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요 빠른 생성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이게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해상도도, 이미지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예,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일겐이 아까 제가 안 다룬다고 했는데 스타일겐으로 생성한 이미지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나와요.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살짝 클릭해 보면은 네, 인터넷이 좀 여기가 느리죠. 예, 뭐 이렇게 이미지 생성된 이미지예요. 예, 실제 사람 사진이 아니고 예, 생성된 이미지 클릭할 때마다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진짜 사람 같죠? 예, 2018년도에 벌써 이 정도 수준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요 스타일겐으로 만든 그 이미지입니다. 이 정도 해상도가 나오고 해상도도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안 굿펠로우가 이제 디자인을 했고 오늘 살펴볼 요 DC겐은 그 우리 클립의 저자 레드포드라고 있었죠. 클립 저자가 저기 학생 시절은 아닌 것 같고 다른 회사에 있을 때 개발을 했고 그리고 요 두 개는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테로 카라스라고 엔비디아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품질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이제 합성을 해내게 됩니다. 뒤에서 좀 보도록 할 거니까 그때 보면 되고 오늘 살펴볼 거예요. 프로겐까지도. 그래서 이제 최초의 겐, 오리지널 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안 그펠로우고요. 예, 요 분은 요슈아 벤조, 조시 벤조 교수님의 제자죠. 유명한 제자고, 어, 구글에서 뭐 일을 좀 하다가 딴 데로 아마 옮기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고, 자, 이건 어떤 구조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PX라고 하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확률 분포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지 샘플들을 엄청나게 많이 취했죠. PX로부터 나온 샘플, 그걸 우리가 P 데이터라고 하죠, 보통. 그 P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어떤 진짜 확률 분포를 갖는지를 우리가 찾아냈었습니다. 그거를 뭐 좀 압축된 분포를 찾아내기도 하고 노멀라이징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차원을 축소하지 않고 찾아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확률 분포를 우리 알아내지 않아요. 확률 분포는 관심이 없고 잘 그럴싸한 이미지만 잘 생성할 수 있는 방법만 어, 그 연구합니다. 그래서 구조는 모델이 이런 구조를 가져요. 훈련 목표가 이거예요. 예, 어떤 목표냐면 미니맥스 게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한쪽은 최대화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서로 경쟁하는 게임. 예. 그러니까 여기 논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위조지폐범하고 경찰이 어때요? 위조지폐범은 위조지폐를 경찰을 속일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경찰은
그 진짜 같은 그 위조 지폐도 잘 판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럼 서로 발전하겠죠. 경찰도 발전하고 그 위조 지폐범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위조 지폐범이 진짜 같은 위조 지폐를 만들 수 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음, 이제 요 함수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max라고 돼 있죠? max하고 세타 돼 있죠? 세타는 요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 그러니까 경찰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판별자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고요. 예. 그다음에 요 파이는 생성자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예요. 그 생성자 네트워크하고 판별자 네트워크가 서로 달라요. 두 개가 존재하고 그럼 뭘까요?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 이쪽이 뭐 생성자로부터 판별자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그 목표죠. 그다음에 이쪽은 요 생성자가 들어가서 나오는 결과죠.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미니맥스 게임을 하게 됩니다. 요 로스는 뒤에 다른 뒷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언제 훈련이 끝나느냐 하면은 요 판별자가 더 이상 가름할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잘 못할 지경이 되면은 그럼 이제 훈련이 완성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훈련이 끝나면 판별자는 필요 없어요. 생성자만 가지고 생성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면 실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요. 128 by 128 이런 픽셀짜리 이미지 들어가면 그다음에 판별 아니 진짜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제는 그 저차원 벡터를 하나 정의를 해요. 우리 오토인코드에서도 이렇게 저차원 벡터에다 뭐 값을 채워주면은 그게 그 제너레이터가 디코더가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저차원 벡터를 하나 샘플링을 해요. 예. 그러면은 보통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제너레이터를 통과시키게 되면 요 이미지 차원으로 내주는 제너레이터예요. 디코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제너레이터에 밀어 넣으면은 128 by 128이 나오죠, 여기서. 128 by 128이 나오고 Z를 집어넣어서 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 요 제너레이터의 요 함수 이름이 파라미터 파일을 갖는 함수니까요. 이렇게 해서 가짜 이미지가 나오고 얘는 진짜 이미지 X가 들어가죠. 128, 둘 다 128 by 128이에요. 들어가면 판별자가요. 판별자가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진 분류예요. 예, 진짜면은 1로 답을 내면 되고 가짜면은 0이라고 답을 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진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시그모이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음, 내가 진짜가 들어오면은 1에 가까운 숫자를 내주면 되고 얘가 생성시킨 이미지 가짜가 들어오면 0이라는 답을 내주면 되겠죠. 그쵸? 그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0과 1로 레이블이 붙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얘가 그걸 맞춰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 로스를 주겠죠. 로스를 줘서 예, 디스크리미네이터 훈련시키고 제너레이터도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런 원리예요.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제너레이터가 원래 이쪽에 가 있었잖아요. 오토엔코더에서는 오른쪽에 그게 이 앞쪽으로 와 있죠. 예, 뭐 그렇게 생긴 구조랑 비슷해요.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그 로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어떻게 훈련이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이 되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판별자를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자입니다. 예, 구별하는 자 판별자인데 입력은 실제나 또는 가짜 이미지가 들어가죠. 가짜 이미지는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거고요. 출력은 뭐 이진 분류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써가지고 구분해 주면 돼요. 그래서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판별자는 여기 맥스에 해당이 돼요. 요 맥스. 여기 있는 식을 판별자는 맥시마이즈 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생성자는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해요. 똑같은 그 펑션을 뭐 똑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판별자는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고 생성자는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예. 그런데 판별자가 갖고 있는 파라미터는 세타라고 했죠? 판별자 네트워크는 세타예요. 예. 그러면 뭘 어떻게 하면은 이게 맥시멈이 될까요? 이 식이. 이 식을 맥시멈 시키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맥시멈이 되죠? 자, 이거는 판별자를 통과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X가 실제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게 맥스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0부터 1 사이 값만 같잖아요. 예, 그럼 1일 때 최대죠. 그렇죠? 얘가 1일 때가 최대가 돼요. 그리고 이쪽은
얘는 지금 가짜 이미지가 들어갔죠. 요 생성한 거니까. 가짜 이미지가 들어간 거를 판별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1 빼기니까. 이게 최대가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가 들어가면 판별자가 답을 1이라고 내주고요. 가짜가 들어가면은 0이라고, 이건 가짜라고 정확하게 맞춰주면은 맥시마이즈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 판별자의 로스 이렇게 되죠. 이 똑같은 식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맥시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식을 잘 만들어 놨죠. 로스를 사용하려면 이 보통은 미니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부호를 바꿔요. 예, 네거티브로 부호를 다 바꿔주면 로스 펑션이 되겠죠, 이제. 예,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라는 거는 요 마이너스 붙인 거를 미니마이즈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길어가지고 여기 아래다 이렇게 빼기를 아래다 붙여놨어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빼기는. 예, 이어지는 식이에요. 이렇게 부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성자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G를 하나 뽑아야겠죠. 보통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뽑아요. G를 그냥 채워요. 이렇게 탁 채우면은 이 G를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죠. 생성자가. 그러면 만들면은 가만히 보시면 이쪽은 어떻죠? 이게 G하고 상관이 없죠. 예, 이건 실제 이미지에 대한 거니까. 요거는 무시하면 돼요. 여기만 보면 돼요. 자, 여기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언제 이게 미니마이즈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판별자, 요거 답이 1이 나오면 로그 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뭐인데? 로그 0이면 굉장히 작은 우리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그래서 판별자가 이걸 1로 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짜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속아주면 돼요. 얘를 속일 수 있으면은 로스를 예, 그 아니, 그 미니마이즈라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 판별자를 속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식을 가지고요. 맥스, 민 이렇게 미니맥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막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형태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니마이즈 해주는 식은 가만히 보시면 뭐죠? 진짜 이미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가짜 이미지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 나서 판별자가 속아주면 되죠. 그래서 요 식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면 돼요. 그렇죠? 이게 로스식 그대로죠. 예, 예. 뭐 모든 지에 대해서 평균을 내야 되니까 기대값이 들어있는 것 뿐이고요. 예, 실제로는 요거죠.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는 네, 여러 샘플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취해야 되니까 기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평균은. 그래서 요 기대값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해서 로스를 제너레이터적인 로스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가지 로스를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훈련이 잘 끝나면은 이제 판별자는 없죠. 판별자의 목적은 이 생성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내가 생성기로 쓸 때는 요것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돼요.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냥 여기다가 랜덤한 값지에다 채워주게 되면 보통 100차원 벡터 이런 걸 써요. 100차원 벡터에다 써주게 되면은 뭐 128바이 128바이 3짜리 이미지가 진짜 같은 게 팍팍팍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럼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은 얼터네이팅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동시에 판별자하고 생성자를 동시에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한 번은 생성자 훈련시키고 한 번은 판별자 훈련시키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훈련시킨다라는 거는 생성자 훈련시킬 때는 판별자의 가중치를 고정을 시켜 놓으란 얘기죠. 예, 그리고 그 생성자를 훈련시킬 때는 판별자를 훈련시킬 때는 생성기의 가중치가 동결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훈련이 됩니다. 뭐 그런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거고요. 판별기를 훈련을 시킬 때는 예, 그 진짜 이미지에다가 레이블 1이라고 부여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가짜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 가짜 이미지는 레이블을 0이라고 부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밀어 넣어서 판별기를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로스 나오죠? 계산해서 로스 나오면은 백 프로퍼게이션 돼서 들어가죠. 여기까지만 흘러가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흘러가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판별기로는 생성기로는 요 잠그는 표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잠궈 놓고요. 예. 로스 계산해서 제너레이터 쪽만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 여기 제너레이터 훈련시키는데 여기에 샘플에다가 이미지를 가짜 이미지이긴 하지만 1이라고 달아서 넣어줘야 돼요. 판별기에다가. 그쵸? 그래야지 판별기가 얘가 어, 그 진짜 이미지라고 간주를 하고 예, 그거를 확률을 내겠죠. 예, 요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1이라고 어사인을 해서 넣어주면 돼요. 훈련시킬 때는. 자, 그 배치 크기가 이제 128이면은 가짜 이미지 128장을 데이터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배치를 구성하고 그거를 쫙 밀어놓고 또 가짜 120 이미지 128장 또 생성기에 넣어서 만들어 놓고 128장 128장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한꺼번에 넣어서 훈련하는 거예요. 배치로 훈련해야 되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넣으면서 그때그때 가중치 갱신할 수는 없잖아요. 배치 단위로 훈련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이 있는데, 아까 그 제너레이터 쪽의 로스가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 로스식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는 D에 G에 Z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생성기가 생성한 이미지를 판별기가 판별을, 그쵸? 요 값인데요. 요 값은 0부터 1 사이 값을 갖겠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로그를 취했고요. 1 빼기를 했어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요거 A한 값이고 이쪽은 로스 값입니다. 로스. 예. 그러면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은 음, 얘가 가짜잖아요. 요거. 그죠? 예. 가짜에 대해서는 로스가 천천히 감소하죠. 그죠? 예. 로스가 이렇게 툭 떨어져야 되는데 천천히 감소하고 진짜 이미지에 대해서는 로스가 나중에 이제 가파르게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처음에는 생성기가 이미지를 뭐 잘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가짜 같은 진짜 누가 봐도 가짜 같은 그런 이미지 같은 게 나올 텐데 이 훈련이 잘 안 되겠죠. 그레디언트가 작게 나오니까. 그쵸? 로스가 0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요거를 민 하는 거를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것만 쓰게 되면 맥스 하는 거랑 같아지죠. 얘가 어차피 0에서부터 1 사이 값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바꿔서 맥시마이즈 해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두 개가. 이게 단 이게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요 안에 것만 맥스 해주면 되죠. 이제는 똑같은 목적이고 요거를 다시 미니마이즈식으로 바꾸면 여기 부호 딱 마이너스 넣어주면 돼요. 그럼 미니마이즈로 바뀌어요. 그럼 요 그래프가 사실은 요거 하라는 게 요거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목적상 달성하는 게. 근데 식을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요 DG의 G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큰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빨리빨리 로스가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가짜 이미지를 에 대해서 빠르게 좀 가중치를 갱신하면서 발전을 시키려면 이런 로스가 훨씬 더 좋은 로스예요. 그래서 굿펠로우가 이렇게 바꿔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이런 로스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훈련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트릭을 살짝 부려가지고 이런 로스로 바꿔서 요거를 사실은 훈련시킨 거예요. 요걸 로스를 써서 그런 구조로 동작을 하게 돼요. 이건 좀 한번 따져보세요. 그림은 여러분들 뭐 그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그럼 어떤 네트워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도 쓰고 CNN도 쓰고 두 가지를 다 시도해 봤어요. 저자가. 그래서 그냥 단순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써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파 10에 대해서는 컨볼루션 CNN을 써서 제너레이터도 CNN 구조,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뭐 CNN 구조 이런 구조를 썼어요. 근데 딥한 구조는 아니에요. 뭐 쉘로한 CNN 구조를 써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이런 정도 엠리스트를 훈련시킨 개인을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퀄러티의 이미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그 노란 박스는 이거는 생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데이터셋에 있는 거고 그냥 이 굿펠로우가 요거랑 좀 비슷한 거를 실제 데이터에서 갖다 놓은 겁니다. 이건 다 생성한 거고 여기까지는 뭐 이런 거 굳이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 생성한 사람 얼굴이에요. 근데 데이터상에 있는 이거랑 가장 비슷한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FID 같은 걸 계산하게 되면 뭐 실제 데이터랑 제일 비슷한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뭐 사람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럴싸하게 생기는데 체리 피킹한 건 아니다. 예, 체리 피킹은 잘 나온 것만 이렇게 골라놓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그냥 아무거나 고른 거야. 예, 나 체리 피킹 안 했어 하는 거죠. 예. 체리 피킹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발표할 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죠. 체리 피킹을. 예. 근데 이제 안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이파 10 가지고 했더니 뭐 이런 정도의 퀄리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예. 실제 이미지들은 이 정도 나오는데 뭐잘 나오진 않죠. 이당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 퀄리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거를 발표하게 되면, 이거 원래 데이터셋에 있는 거 약간 그, 모디피케이션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오해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 하는 내용이죠. 생성한 것이다. 라는 거고. 자, 그럼 이 겐을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 텐데, 이거 제가 코드 다 올려놨죠. 여러분들 그 코드 보시면 되고, 코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겐 바닐라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 여러분들 그, 우리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은 거, 그거 보시면 되고, 일단 뭐 필요한 모듈들 임포트를 이렇게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디멘션 우리 28 by 28 by 1 흑백 이미지 쓸 거니까 뭐 이런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의 차원이 정의가 돼야 되겠죠. 예, 100차원으로 100차원 벡터 100차원 벡터를 확장해서 28 by 28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 28 by 28 만들 건데 이거 1000차원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더 크죠. 그렇죠?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웬만하면 그거 잘 규모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함수 세 개를 우리가 정의해서 쓸게요. 자, 빌드 제너레이터, 빌드 디스크리미네이터, 빌드 캔. 자, 빌드 제너레이터는 뭡니까? 제너레이터를 뭐 만드는 함수를 디파인 한 거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그 GDIM이라고 하는 거 100차원을 받아가지고 28 by 28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차원이 두 개가 들어가고요. 모델 구조는 뭐 심플해요. 예, 그냥 시퀀셜 클래스 이용해가지고 인풋은 뭐 100차원 벡터고 댄스 한번 통과했고 댄스도 한번 통과했네요. 끝이죠. 예, 그냥 마지막 댄스는 28 by 28 by 1이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무성의하게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해도 성능이 나와요. 이 웹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뭐 활성화 함수는 여기 리키렐루를 썼죠? 어디 갔죠? 여기 리키렐루 썼고 마지막에는 뭐 하이퍼블릭 탄젠트 썼어요. 이게 원래 렐루 썼나 리키렐루 썼나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저자가 쓴 거는 아마 렐루였던 것 같기도 하고 잘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하이퍼블릭 탄젠트 썼어요. 그래서 뭐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대신 여기 이진 분류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이퍼블릭 탄젠트 하면 안 되겠죠. 요거는 시그모이드를 썼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것도 판별기도 28 by 28 by 1을 받아가지고 1로 내야 되겠죠. 결국은. 예. 디스크리미네이터니까. 그래서 받아서 1로 줄이는 그냥 뉴럴 넷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구성을 했고 여기서 두 개를 이제 붙여야 되니까 요 빌드 겐이 그거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모델을 구성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먼저 제너레이터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붙이면 되죠.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붙이면 돼요. 제너레이터가 또 앞에 왼쪽에 있으니까 그림상에. 이렇게 그리면 되고 자 그럼 이제 판별기를 이제 실제로 한번 요 함수를 불러야지 만들어지니까 빌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바로 불렀네요. 바로 불러서 이제 판별기를 만들고요. 이거를 컴파일해서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판별기를 바로 생성해서 만들고 그 바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컴파일까지 해놨어요. 뭐 아담 썼고 뭐 이진 분류 판별기니까 뭐 이거 당연하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이진 분류 썼고 생성기는 어떻게 됐냐면 생성기를 만들고 요거 여기에 뭘 설정을 해놨냐면 discriminator trainable을 false 해놨죠. 그러면 생성기의 가중치를 동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동결해요. 훈련 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겐, 아까 빌드 겐 해야지 두 개 붙인 거 나오니까, 두 개 붙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진 분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에 보시면은 엠리스트 데이터를 읽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읽어와서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 테스트 셋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그냥
요거만 필요하죠, 사실은. 레이블도 사실은, 예, 뭐, 그 0, 1, 2, 3, 4, 5, 6, 7, 8, 9 이런 레이블을 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0이면은 가짜고 1이면 진짜니까 우리가 레이블을 따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만 그냥 이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노멀라이즈 해준 거고, 이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을 붙이기 위해서, 그, 이, 그 리얼, 그러니까 모두 1인 거죠. 이렇게 1을 만드는 거죠. 1을 만들어서 리얼이라고 붙이고, 가짜 이미지 레이블은 모두 0이라고 붙일 겁니다. 예, 제로를, np.0를 불렀죠. 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터레이션 반복문에서 이제 훈련이 될 텐데, 여기 그 뭐냐면, 요거 xtrain.shape 제로는 아마 6만이 나오겠죠? 예, 6만이 나오니까 6만 0부터 6만 개 중에서 배치 사이즈는 128로 아마 설정을 했을 텐데 배치 사이즈 개만큼 인덱스를 뽑죠. 그렇죠? 인덱스를 뽑아서 그 인덱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6만 장이 있으니까 그 6만 장 중에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그 배치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우리 샘플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128개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려면 6만 개 중에서 뽑아와야 되는데 뽑을 때 내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대로 뽑지 않고 랜덤하게 뽑겠다라는 거죠. 랜드 이트니까요. 예, 그래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가짜 이미지도 그 개수만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배치 사이즈 개만큼. 그래서 가짜 이미지도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예측을 시켰으니까 이게 생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생성시켜가지고 가짜 이미지도 준비를 해놔요. 예, 그렇게 하고 먼저 판별자를 훈련을 시키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아까 만들었으니까 점 트레인 온 배치. 예, 트레인 온 배치는 어디에 있는 메소드일까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든 그 메소드가 모델 여기 여기 아래에 있어요. 예, 여기 아래에 있는 메소드예요. 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예,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어디까지 했지? 여기 다음이죠. 예, 예. 그래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트레이닝 배치하면 제너레이터를 제가 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제너레이터가 관여가 돼 있나요? 디스크리민 갠점 아까 제가 합친 거 갠점 뭐 트레이너 배치하면은 그거는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따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너레이터의 가중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디스크리미네이터만 따로 진짜 이미지 집어넣어서 훈련시키는 거고 또 가짜 이미지 집어넣어가지고 예, 평가받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까 뭐 잠그고 어쩌고 하는 거를 뭐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되죠. 예, 관여를 안 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도하고 손실을 평균을 냈고요. 예, 왜냐하면 진짜 가짜에 대해서 다 성능을 내야 되니까 그거의 정확도에 대한 평균, 어큐러시 평균이 필요할 테니까 0.5 해가지고 평균 냈고 그다음에 생성자를 훈련시킬 때는요. 여기 이 가짜 이미지 배치를 배치개만큼 뽑아서 여기다가 트레이너 배치해서 집어넣었는데 이 레이블을 진짜로 달았죠. 리얼로 예, 레이블을 달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는 아까 진짜는 리얼이고 가짜는 페이크로 달았잖아요. 이거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달았는데 얘 레이블은 리얼 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겐점 트레인온 배치예요. 아까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점 트레인온 배치입니다. 이번엔 겐점 트레인온 배치면은 생성기 통과하고 판별기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때 판별기를 꺼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근데 아까 판별기는 이 모델에서 꺼져 있죠. 여기 껐잖아요, 여기서. 예, 끈 상태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제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건 뭐 그래프 그리는 건데 뭐 생성된 이제 훈련이 다 끝나게 되면 훈련은 이제 반복 횟수가 지나면 다 훈련이 끝나요. 근데 훈련이 끝나게 되면 실제로 Z 벡터를 채워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 해주는 게 이거예요. 샘플 이미지스. 샘플 이미지스는 이거예요.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G 벡터 만들어서 채워서 이미지 이런 형태로 뽑아주는 거. 이런 이미지 뽑는 그림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반복 횟수를 2만 번 정도 했고요. 배치의 크기는 128, 샘플의 인터벌은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하게 되면은 훈련이 돼요. 뭐 이게 사실은 다예요. 네. 하고 요 반복 횟수가 이게 제가 해보니까
2만 번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미지가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 콜앱에서 돌려봤습니다. 예, 힘겹게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50분 걸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이미지 콜앱에서 돌려서 뽑은 거고 어, 그 저기 A100 GPU가 있죠. A100에서 돌려봤더니 한 25분 정도 걸리고 비슷한 정도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네. 음, 저는 사실은 콜랩은 그 수업용으로만 돌리고 있어가지고 이건 그 콜랩에서 돌린 게 아니라 그 A백에서 돌린 거예요. 출력 모습이 좀 달라요. 예, 그 텐서플로우 버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돌려보시고요. 제가 실행은 해보진 않을게요. 그 코드 그냥 바로 실행하면 바로 런 되니까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괜히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잘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이제 괜히 좀 여러 가지 또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확률 분포를 배운 게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만 하면 되도록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판별기를 속이면 되는데, 판별기가 잘 속는 쪽으로만 생성할 가능성이 높겠죠. 엠리스트 같으면 1, 2, 3, 4, 5, 6, 7, 8, 9, 0부터 9까지 잘 만들어야 되는데, 다양하게. 이게 그냥 내가 5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이놈이 잘 속네. 그러면 생성기는 계속 5만 만들겠죠. 예, 그래도 훈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로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양한 숫자를 만들지 못하고요. 특정한 모드로만 딱 이렇게 집중돼서 생성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드 컬랩스라고 불러요. 모드 컬랩스. 그래서 모드 컬랩스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화를 제가 그려놨죠. 제가 이 만화는 왜 그렸냐면은 제가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좀 했는데 그 예전에 박광일 교수님이 디지털 새싹하면서 고등학생들한테 이거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런 그림을 제가 좀 그려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훈련 성과가 달라져요. 이거 조금 잘못 설정하면은 2만 번 돌려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냥 노이즈만 나와요. 잘 하이퍼 파라미터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러닝 레이트 같은 것들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훈련시키기가 좀 까다로운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컨버지를 해야 되죠. 어쨌든 예, 어느 정도 그 분별을 잘하고 생성기도 생성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겐 모델을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금 바꾸잖아요. 그럼 아무리 돌려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예, 그 아주 그 초기 값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예,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생성 모델의 성능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지를 보고 주관적으로 해야 될까요? 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뭐 필요는 하지만 그렇지만 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많이 써요. 여기 나와 있는. 자, 첫 번째 있는 그 인셉션 스코어는 뭐냐면은 우리 인셉션 V3라고 하는 모델 기억나시죠? CNN에서 구글에서 만든 거. 네, 그 인셉션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능 평가를 하는데 뉴럴넷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뉴럴넷을 써요. 우습게도.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얘가 어떤 결과를 내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미지의 퀄리티, 이미지가 좋은 품질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클래스 10개에 대해서 그거를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좋은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출력들을 내야 되고,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각각의 퀄리티가 높아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지 분류기에 넣었을 때, 이게 명확하게 어느 클래스에 있는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알록달록하게는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만든 건지 모르는 이미지,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되는 이미지, 명확하게 어떤 클래스로 그런 건 좋은 생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다양한 클래스로 이렇게 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 프라체 인셉션 디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뭐 이게 발음이 요게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예, 요게 들어있죠. 요거 위에 여기 점
이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냥 FID라고 보통 부르죠. FID는 이것도 인셉션 V3를 써요. 인셉션 V3 모듈을 써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데이터하고 생성된 데이터가 얼마나 서로 가까이 있느냐, 가까운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시전하고 리콜이 있는데 이건 반대예요. 프레시전은 얼마나 실제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느냐, 데이터에 있는 거랑 얼마나 비슷한 거냐라는 거고, 리콜은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었냐 하는 걸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KL 다이버전스는 뭘까요? 이건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실제 확률 분포하고 그 다음에 생성한 그 결과물에 대한 확률 분포가 서로 비슷해야 되겠죠. 그게 측정한 게 바로 KL 다이버전스고요. 요거는 화살표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는 낮을수록 다 좋아요. 인셉션 디스턴스도 거리니까 낮을수록 좋죠. 그다음에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겠죠. 스코어는. 그다음 리콜하고 프레시전도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젠슨 샤론 다이버전스라는 것도 있고, 뭐 다른 것 MMD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뭐 KL 다이버전스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실제로 거리 개념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거는 대칭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보통은 요 두 개를 널리 사용해요. 인셉션 스코어랑 FID 두 개를 널리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프레시전도 많이 사용합니다. 평가 도구로. 그다음에 디시겐을 빠르게 알아볼게요. 디시겐은 여기 딥 컨볼루셔널 겐이에요. 그래서 모델 구조를 컨볼루션 구조로 바꾼 거예요. 아까 그냥 굉장히 셜로우한 뉴럴넷을 썼잖아요. 그게 아니라 딥한 구조를 쓴 겁니다. 생성을 잘 하려면 아무래도 딥 뉴럴넷을 쓰는 게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딥하게 바꾸는 거고, 저자는 그 클립의 저자랑 동일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 키 이노베이션이라고 사실 할 것도 없는 게, 이 100차원짜리 그 생성기는 100차원짜리 벡터를 받아가지고 64바이 64바이 3을 생성하면 되겠죠. 컬러 이미지 만들면 되니까. 그 다음에 판별기는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64바이 64바이 3을 받아가지고 1차원으로 내주면 되겠죠. 진짜냐 가짜냐만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이게 2015년이니까 이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막 나왔을 때예요. 이 기술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제너레이터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100차원 받아가지고 역컨볼루션이죠.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에서 이미지 차원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미지 받아가지고 컨볼루션에서 분류해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구조를 띱니다. 구조는 뭐 보시면 눈에 들어오시죠. 이런 구조대로 제가 코드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딥하게 만들진 않았고, 이러면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컨버전 몇 개만 써서 아마 했을 거예요. 보시면 되고, 생성한 이미지의 퀄리티는 이 정도 나와요. 아까 그 이안 구펠로우가 처음 만든 것보다 이게 1년 후인데, 1년 조금 넘은 정도 되는데, 1년 반 정도 후인데, 이런 정도의 그 이미지, 64바이 64의 이미지 합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컬러 이미지 합성에. 요거 다 사진 아니고 생성한 거예요. 제너레이터 100차원 벡터 가지고 만들어낸 거고, 조금 재밌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 레이턴트 공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잠재 스페이스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생성하는 방법만 알고 있지, 얘는. 판별기 속이는 방법만 배웠는데, 근데 재밌게도 레이턴트 벡터에서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Z1을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Z2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Z3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100차원 벡터가 각각이 달라요. 이거 집어넣으면 이미지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다 전부 웃는 사람이죠. 그래서 막 이미지를 막 만들다 보면 웃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그 잠재 벡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Z들이. 그 세 개를 이렇게 가지고 어, 평균을 내요. 이렇게. 평균 낸 Z가 나오겠죠. 그거를 가지고 어, 사, 그 이미지를 생성을 시키니까 진짜로 웃는 사람이 나와요. 그 웃음이라고 하는 거를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잠재 공간상에서 벡터가. 그리고 이렇게 이건 뭐죠? 무표정한 여자죠. 이 남자 같은데? 무표정한 여자인데, 무표정한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던 레이턴트 벡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Z들을 평균을 내서 그 벡터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면 이런 사람이 나와요. 무표정한 여자가 나오죠.
여자이면서 무표정한 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무표정한 남자죠. 무표정한 남자를 만들었던 그 레이턴트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 평균을 가지고 만들면 이런 무표정한 남자가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이 벡터요. 벡터 차원에서 연산이에요. 예, 이 연산한 거죠. G1, G2, G3 더한 거 평균 내고 빼기 요거 여자 웃는 거 여자 무표정한 거 빼면 그리고 무표정한 남자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웃는 게 나오죠. 웃음에서 무표정한 걸 같은 여자인데 웃음에서 무표정한 걸 뺐으니까 딱 웃음만 남잖아요. 웃음이 남고 이 무표정한 거에다 더해주면은 웃는 남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예, 재밌죠? 예, 그 웃음이라고 하는 벡터를 찾아낸 거죠. 예, 빼서. 근데 이걸 만들 때 9장을 만들었는데 뭐 여러 장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요 입실론 값. 이건 랜덤한 노이즈를 여기다 살짝 다르게 좀 다양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0 근처에 있는 값들을. 그러면은 요 값이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바뀔 테니까 바뀐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웃는 남자를 만들어내는 레이턴트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걸 살짝 변형해 주게 되면 다양하게 웃는 사람들이 나온다. 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비슷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요거는 뭐죠? 안경 낀 남자죠. 예, 그다음에 안경 안 낀 남자죠. 빼면은 안경이 나오죠. 그렇죠? 예, 안경이 나오잖아요. 안경 낀 사람에서 안 낀 사람. 똑같은 남자인데 안경만 차이가 있으니까. 안경이 나오고 그냥 평범한 여자에다가 이거를 더해주게 되면 안경 낀 여자들이 나오죠.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시 안경을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괜히 그냥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안경을 내가 씌우고 싶으면은 열심히 그 생성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어떤 레이턴트들이 안경을 만들어냈는지를 잘 갖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계산에 활용하게 되면은 안경을 넣을 수 있죠. 이미지에다가.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G에서 연산을 한 거예요. 레이턴트에서. 예. 이 픽셀 스페이스에서 그냥 이걸 다 더해서 평균 내게 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요. 엉망이죠, 이거는. 픽셀 스페이스에서 하지 않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연산해서 생성할 수 있다. 네, 이런 거고. 또 요거는 인터폴레이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은 실제로 벡터를 집어넣어가지고 Z1 집어넣어서 생성한 이미지고 Z2 집어넣어서 생성한 이미지예요. 그럼 그 두 레이턴트 코드가 있죠. 벡터와 벡터. 그거를 값을 리니어하게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해주는 거죠. 이 값하고 이게 만약에 그냥 스칼라처럼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0이고 이게 10이면은 1, 2, 3, 4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값들을 쭉 10으로 가는 방향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죠. 이런 속성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턴트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뭐 그런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구현한 거는 제가 그 DC겐 엠니스트라고 한 거를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코드는 제가 살펴보진 않을게요. 그 뉴럴넷 구조만 아까 그 구조만 좀 복잡하게 바뀌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를 게 없겠죠. 똑같은 훈련 목표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프로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보다 쉽죠? 예, 수학이 안 나와서 훨씬 쉬울 거예요. 예. 자, 프로겐은 여기 테로 카라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드셨습니다. 이분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 엔비디아 사람인데 이 프로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타일겐 1, 2, 3를 이렇게 다 순차적으로 만드셨는데 해마다 1년에 하나씩 만들어요. 예, 스타일겐이 2018년이고 스타일겐 V2가 2019년, 스타일겐 V3가 2020년인데 나올 때마다 놀라워요. 예, 방법이 계속 바뀌어요.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도입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겐은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업 겐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업 겐스. 그래서 프로겐이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이름을 이렇게 프로겐이라고 뭐 논문에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니까 이름이 명칭을 이름을 좀 지어줬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프로겐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특별히 지어져 있지 않아서. 자, 그래서 이미지의 퀄리티는 이 정도 돼요. 예.
고해상도 이미지를 거의 최초로 성공적으로 합성을 해냅니다. 이미지 해상도는 1024 x 1024입니다. 64 x 64 하다가 엄청나게 큰 차원이죠. 1024 x 1024면은 뭐 이건 진짜 뭐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사진처럼 보이니까 이런 정도의 그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오늘 실습을 해볼 건데 이거를 훈련을 시키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학교에서 훈련시키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미 훈련이 되어 있는 프로겐을 사용해 보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공적으로 이런 고해상도 이미지를 합성을 해내게 되냐 하면은 기존의 개는 그 풀 레졸루션 이미지를 한 번에 배우죠. 그걸 그 생성해내는 법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배워요. 음.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기울기를 가지고 뭐 최저점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 한 번에 그냥 그 최저점으로 내려가는 경사를 이렇게 어, 경사가 최저점이 어딘지 보는데 그거를 이렇게 내가 실제로는 내 주변 거만 이렇게 보면서 내려가게 되죠. 사실은 어딘지 모르니까 최저점이 주변 거만 보면서 내려가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 전체를 하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큰 덩어리, 큰 그 경사를 보고 그거를 먼저 알아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경사를 알아내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경사를 알아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좀 더 용이하겠죠. 하산하기가. 그런 개념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프로게는 처음에는 4x4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법을 배워요. 아주 극히 저해상도죠. 4x4 이미지니까 그걸 성공적으로 잘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8x8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4x4를 생성하는 그 층도 같이 갱신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16x16을 잘 만들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이미지, 더 고해상도 이미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겐을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해가는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를 좀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트릭을 또 찾아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미니 배치를 구성을 하잖아요. 실제 이미지로부터. 그러면 그거는 이미 실제 이미지에서 막 랜덤하게 가져온 거니까 되게 다양하겠죠. 그 표준 편차가 이미지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텐데 가짜 이미지들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배치의 표준 편차가 크면은 그거를 어, 진짜라고 판정을 하고 배치의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그건 가짜라고 판정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얘가 속이기 위해서는 판별기를 속이기 위해서는 진짜 같은 표준 편차가 다양한 것들을 내야 되겠죠. 배치를 그렇게 생성을 128장을 시킬 텐데 그 128장이 다양하게 안 나오면은 큰 로스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트릭들이 더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좀 마이너한 거라서 뭐 생각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트릭을 한번 트릭이라고 하면 안 되지. 첫 번째 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지금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가지고 말을 조심해야 될 때 트릭이 아니라 그 아주 좋은 독창적인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그림이 좋아요. 논문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처음에 이 제너레이터죠. 이쪽이 제너레이터고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가 레이턴트를 집어넣고 뭐를 만들게 하냐면 4x4 이미지를 만들게 해요. 그럼 원래 내가 데이터셋에 있는 게 있으니까 데이터셋에 있는 것도 4x4로 이렇게 압축을 해놔야 되겠죠? 그걸 그 축소된 버전을 만들어 놔야지 로스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거를 압축된 그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압축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저해상도로 뭐 바꾼 이미지 그거를 넣어서 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요렇게 생긴 이미지, 저해상도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겠죠, 나중에는. 요 정도는 잘 하니까, 괜히. 그렇죠? 저해상도 이미지 만드는 거 정도는. 그래서 요게 잘 끝났어요. 그러면은, 4x4를 생성하는 층이 학습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8x8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렇게 붙여요, 아래에다가. 그리고 8x8 이미지를 만들게 하고, 이거에 실제 데이터에 있는 거를, 그 리스케일 된 해상도가 바뀐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이제는. 그래서, 음,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이런 거 집어넣고, 제너레이터도 8x8 생성한 거 집어넣고, 생성한 건 요거고, 실제는 뭐, 저해상도로 바뀐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쪽도 훈련을 하고, 그러면은 8x8 이미지를 잘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쭉 해서 1024 x 1024까지 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내가 훈련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수학 공부를 한다 하면은 갑자기 그 가장 어려운 요즘에 뭐가 제일 어렵죠? 제가 음,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가장 어려운 뭐 실력 정석 뭐에서 뭐 제일 어려운 거만 모아놨다 칩시다. 그거만 가지고 하라 그러면 힘들겠죠. 처음에는 뭐 아주 기초적인 거, 그거 잘 하는 거 한 다음에 좀 그 다음 난이도 있는 문제집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를 훈련할 때요. 참고로 이거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가중치 동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계속 훈련되는 거예요. 이 저해상도 층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고해상도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훈련이 되죠. 그러면 실제로는 뉴럴넷을 미리 다 구성을 해놔야 되니까 여기가 이네이블이 되는 시점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그 다음 층이 이네이블 돼서 거기가 이제 살아나서 훈련이 되고 그 다음 층이 또 이네이블 돼서 훈련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성하게 돼요. 그럴싸하죠. 그렇죠? 예. 근데 요렇게 하면서도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16 by 16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16 by 16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32 by 32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바로 이렇게 층을 여기 32 by 32 층이 중간에 추가됐어요. 바로 추가하게 되면은 이게 또 조금 여기서 좀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요거를 여기 알파하고 1 빼기 알파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다가 또 조심스럽게 조절을 해요. 비율을. 그래서 한꺼번에 32 by 32로 훅 넘어가지 않고 음, 이 16 by 16 비중을 처음에 높였다가 점점 32 by 32 비중을 높이는 거죠. 나중에 알파가 1이 되겠죠. 1이 되면 이제 0이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음,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미니 배치의 어떤 그 표준 편차 요거를 또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미지들은 알록달록 다양한 것들이 막 데이터로부터 뽑혔을 테니까 실제로 거기서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서로서로 크게 큰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가짜 이미지들은 뭐 랜덤한 노이즈 같은 것들 만약에 초반에 막 그런 거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뭐 다 그놈이 그놈이겠죠. 거의 비슷비슷한 값이니까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만 쭉 만들어내게 되면은 0, 1, 2, 3, 4, 5, 6, 7, 8, 9를 만들어야 되는데 1만 쫙 만들게 되면 표준 편차가 너무 적겠죠. 다양하게 막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그 표준 편차가 작으면은 로스를 크게 받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음, 고등학생한테 강의를 할 때 썼던 자료인데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뭐 잘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5만 만들면은 표준 편차를 보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 이렇게 훈련시키게 됩니다. 요거 말고도 뭐 픽셀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도 있고요. 배치놈하고 좀 다르죠. 그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생성한 이미지의 모습이에요. 여기 뭐 이미지는 요 셀렙 A, HQ라고 하는 요 이미지를 가지고 훈련을 한 거죠. 여기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해요. 여기는 연예인 사진 모아놓은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훈련을 막 했어요. 훈련을 충분히 하고 한 4일 정도 뭐 걸렸다 그렇게 써 있던 것 같아요. 논문에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이제 생성을 시킨 결과물이에요, 이거는. 가짜 이미지입니다. 훈련 데이터셋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데이터셋에 있는 거 그냥 가져다가 띄운 거 아니야? 그 오해도 뭐 많이 샀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이 아니라 생성한 이미지다라는 거. 잘 만들죠, 굉장히. 굉장히 그 사람들을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던 이런 결과물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미지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왔죠. 사진처럼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프로겐 형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고해상도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스타일겐을 발표를 하는데 스타일겐에서도 아까 그 프로겐처럼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생성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고 스타일계는 말 그대로 스타일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수염 달린 사람 만든다든지 뭐 머리가 장발인 사람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주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번 학기에는 수업을 안 할 계획에 작년에는 했었는데 다른 것들 할 게 좀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스타일겐 2는 프로그레시브하게 그로잉 시키지 않아요. 또 그런 방법은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 계속 할 것 같은데 예, 그건 또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도입을 하고 스타일겐 V3는 비디오를 생성하는 뭐 그런 모델입니다. 예, 모델들이 완전히 달라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발전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L선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카테고리별로 굉장히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들을 모아놨어요. 뭐 여기 보시듯이 다리, 뭐 버스, 카 이런 거에 대해서 카테고리가 다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고 그 버스 데이터는 버스들만 쫙 모아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카는 자동차만 쫙 모아놓은 사진들이에요. 뭐 다리만 있는 것도 있고 비행기만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유명한 데이터 셋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공개 데이터 셋이니까 뭐 이거 한번 가져다가 한번 훈련해서 써보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게는 어떻게 훈련하냐면은 프로게는 훈련시키고 모델 하나 그러니까 브릿지 다리만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한 다음에 다리를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다리를 훈련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버스를 생성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게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모델들을. 데이터를 따로따로 배워서.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아까처럼 셀렙 A를 가지고 훈련된 프로게는 그 셀렙 A만 생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 얼굴만. 예. 자동차를 배운 프로게는 자동차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전용 모델이 따로 존재해요. 예. 하나의 모델이 막 버스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수업을 한 5분 늦게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빠르게 한다고 했더니만 너무 빨리 오늘은 수업을 했네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충분히 있었으면 아까 앞에 코드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음, 있어 봅시다. 음, 네, 드라이브에서 코드 올려놓은 거 있죠? 아까 이거 그대로 카피해도 되겠네요. 예. 코드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짧아가지고 예, 코드 설명 안 했네 제가. 여기 네, 일단은 붙여놓고요. 이거 오늘은 정신이 없네요. 아까 음, 잠깐만요. 음, 그래 노트북에 아, 인터넷이 굉장히 느리죠 여기가. 자, 뭐 이거 실행되는 중에 코드 한번 볼까요? 네. 네, 보시면은 뭐 간단해요. 여기 그 텐서플로우 허브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텐서플로우 허브를 가시면은 거기에 그 다양한 그 모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뭐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체크포인트가 다 제공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있고 뭐 그런 모델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중에 프로겐이라고 있어요. 그걸 가져다 쓴 거예요. 예, 프로겐을 사용을 한 거고 텐서플로우 허브에는 아무나 올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그 캐글에서 옛날에는 구글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요즘 캐글로 옮긴 것 같긴 하던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퀄러티가 되는 것들만 받아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모델들은 다 있어요. 웬만하면. 예, 그래서 여기 가서 모듈 불러다가 레이턴트 디멘션은 512차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드를 넣어줘야 돼요. 예, 시드에 따라서 요게 다른 값이 나오니까 시드를 정해주게 되고 그러면 그 시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예, 예,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이건 코드가 너무 단순하죠. 시드를 제가 1, 2, 3, 4, 5, 6, 7, 8, 9를 가지고 만들면 이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드를 집어넣으면 항상 이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시드 집어넣어 주게 되면 다양하게 이미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는데 음, 잠깐만요. 한번 그래도 한번 네, 오프라인 상태네요. 이게 왜 이러죠?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너무 불편하네요. 예. 한번 돌려보시면 다양한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일찍 끝났네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예, 질문해 주시고 예, 있으시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